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용재입니다. 작년에 한번 뵀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진주향교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삼가향교인가요? 삼가향교에 가서 아침에 그 강의를 하고 어제 진주에서 경상대 후배 교수하고 하룻밤 자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은 50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50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잠깐 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유학을 공부한다니까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지원서를 안 써주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죠? 저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김용재 너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법학과 가고 법대 가고 경영학과 가는데 법대 가고 경영대 가는데 그까짓 거 노노맹자 해가지고 굶기 딱 십상이다. 원서를 안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저는 누군가는 우리 거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한문도 배우고 윤리도 배웠는데 운 좋게 훌륭하신 은사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또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 학문이. 그래서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 옆에다가 육법전서 끼고 다닐 때 저 사서삼경 끼고 다녔고 애들이 저보고 저거 웃기는 놈 저거 이상한 놈이다. 그러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제가 보기에 너네들이 이상한 애들 같은데 너네들은 학문이라는 이 생명수단이 생명이 짧을 것 같지만 우리 것을 지키는 인문학을 하는 데가 결국은 승리자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 친구들은 이미 정년을 조기 명예퇴직도 하고요. 우리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모르니까 밥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옥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와집이 참 정겨웠거든요. 요즘은 다 아파트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진주역에 딱 와보니까 뭐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진주가 작년에 비해서 또. 그래서 제가 이 기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수키화가 있으면 암키화가 이렇게 덮어주고 수키화가 있으면 암키화가 이렇게 덮어주고 그래서 이 유독 같은 유교 문화권이지만 중국, 대만, 일본에 없는 우리 고유의 한국 문화가 기와장 문화거든요. 공동체 문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라가 망하면 여기 뭐 곽재우 장관도 계셨지만 전 국민이 온 민족이 다 의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공동체거든요. 그게 바로 기와예요. 기와장은 하나만 빼도 무너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와 와자에 풀어질 해자 써서 풀해자 써서 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유교 전통 문화를 언제 한번 정확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곱씹어 봤는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또 해도 유교 하면은 정말 봉건적이고 구태의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또 우리가 6.25 사변을 겪고 서양 문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것이 옛날 건가? 나쁜 건가?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옛날 것이. 그런데 정도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우리 것일 수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보기에 여기 어르신들 선생님들이 역사의 산 증인이시거든요. 전쟁 이후에 나에겐 미래가 없지만 미래가 있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서 못 배우고 자식도 많은데 큰 놈이라도 제대로 가르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근대화되고 현대화는 됐지만 외모는 그럴싸하게 좋은 옷 입고 깔끔해졌지만 머릿속에 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6.25 사변 이후에 1953년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126개국이었습니다. 126개국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서열 125등이었어요. 딱 하나 제쳤습니다. 어디요? 인도. 그러면 우리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 너네 한국 못 살지? 뭐 먹지? 우리 쌀 이모작이야. 쌀 좀 줄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놀라지 마십시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흑인들이요.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똥구멍도 못 따라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베트남이요? 다들 아시겠지만 월나라 월남입니다. 유교 문화권이에요. 걔는 분명히 유교를 가지고 있었고 효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 전통 유교 문화를 속창할말까지 다 베렸어요. 제가 베트남, 우리로 말하자면 한 연세대 고려대 정도 되는 교수인데요. 제가 10년 전에 베트남 하노이 대학에 가서 하노이 대학 교수랑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마치고 나니까 이 교수가 우리 하노이의 자랑, 베트남의 자랑 하롱베이에 가서 그 전쟁 때 모든 걸 폭격 맞아서 베트공들이 다 몰살 당했는데 그거 하나는 지켰다. 아니 연합군들도 이걸 쳐부수지 않더라, 미사일 공격을. 그게 바로 하롱베이라는 겁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그냥 바다에 섬이 요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도에는 저리 가라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야 여기는 폭격하지 말자. 우리가 베트남 이기고 나서 여기 관광차 오자. 폭격을 안 했대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그걸로 먹고 사는데 관광 산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왜 하롱베이냐? 그랬더니 그냥 하롱베이지 뭐 하롱베이야. 이 이름이 뭐 하롱베이지. 그래서 제가 그날 하노이 대학 도서관에 가서 봤어요. 봤더니 아래 하자 용용자 하롱만이더라고요. 용이 내려온 것처럼 구불구불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자기네 문자 엄마 빠빠빠빠 아빠 엄마 이런 말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 한자 문화를 버렸어요. 알파벳으로 했어요. 아래 하자는 영어로 HA, 용은 RONG, 하롱만 들어간 곳, 배 영어로 그냥 그든 고유명사로. 그래서 하롱베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버린 베트남, 아무리 그 당시에 잘 살았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지금 자기네 정체성, 주체성을 못 찾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자문을 해볼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세를 3번 부릅니까? 만세 삼창이라고 합니까? 만세 100번 부르면 안 됩니까? 왜 가위바위보를 3, 4번이라고 그럽니까? 가위바위보를 한 번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빨강색 하면 빨갱이, 호적에 빨간 줄 그어가면 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장에 찍힐 때는 인주에 빨강색 자기 글씨 쓰일 때는 그 빨강색으로 이름 쓰이잖아요. 인주, 붉을주자 아닙니까? 근데 왜 도장에 찍히는 건 빨강색을 인정하죠? 왜 흑심을 품었네? 흑막이 있어. 검정색도 안 좋게 생각하다가 우리 흑 잡았어. 돈 이야기할 때는 검정색을 좋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운 좋게 성균관대학에서 10년을 공부하고요. 박사를 받고 운 좋게 옆에 있는 성신여대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여대니까요. 여학생들이 교수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나 사서성경 전공했지. 유학했지. 교수님 그거 전 근대적이고 봉건적이고 칠거지학 때문에 우리 못 살게 했잖아 여자들.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안 하고
여기 우리 과 대표 학생 잠깐 나와봐라. 이 컴퓨터 이렇게 켜놨으니까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국조레이 뭐 경국대전 전부 다 치면은 이게 뜹니다. 원전이. 너가 이야기한 칠거지약 여기에다가 쳐봐라.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 경국대전에 칠거지약 넉자가 있는지 뜨는지 한번 봐라. 기록에 뜨는지. 칠거지약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요. 그런데 너네들 어떻게 칠거지약을 알아? 나도 칠거지약을 모르는데 너네들 어떻게 알아? 그거 뭐 봉건적이고, 그 봉건적인이라는 거 그거 쳐봐. 여러 어르신들, 조선시대 이성계가 이방원한테 너는 진주 가서 다스려, 이방과한테 너는 전라도 가서 다스려, 이방석한테 너는 충청도 가서 다스려, 이렇게 통치했습니까? 고려 왕건이 그렇게 했어요? 통일신라가 그렇게 했습니까? 가야가 그렇게 했습니까? 백제가 그렇게 했어요? 야, 너네 봉건적이라는 뜻이나 알아? 우리나라는 반만년, 말 그대로 5천년 역사 동안 봉건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교 전통문화 하면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일신라가 망했습니다. 그 통일신라의 역사를 누가 썼습니까? 그 다음 왕조인 고려가 씁니다. 고려 김부식이 삼국사기 쓰고, 야, 너네 그러니까 망했잖아. 야, 우리처럼 해. 좋아요. 고려가 왕건이 했어요. 고려가 망했습니다. 고려 역사 누가 씁니까? 조선이 씁니다. 야, 너네 그 스님 되고 막 그 세금 안 내니까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고 무신정권 야, 그러니까 너네 망했잖아. 우리 조선 이렇게 해. 좋아요. 조선 600년 했습니다. 조선 누가 씁니까? 역사를. 조선 사람이 썼습니까? 조선 사람보다 조선말을 더 잘하는 다카시 도루가 썼어요. 다카시 도루가, 야, 너네 이러니까 망했잖아. 우리가 근대화 시켜줄게. 우리가 근대화 시켜줄게. 너네 당쟁했잖아. 당쟁이 꼭 나쁜 겁니까? 전제정권 시대에 임금한테 목에 칼에 두라도 할 말 했던 게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었는데요. 세종대왕 때 제일 잘 살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왕조 제일 잘 살았던 세종대왕 때 데모가 제일 많이 일어났는데요. 왜 그럽니까? 서구가가 되니까 우리 유교를 했던 공부 지식인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죄도 안 졌는데 마치 죄수처럼. 베트남이 유교 버리고 효도 문화 버리고 효자중심도 족자에 들어가 있네요. 효도 버리고 서양화를 추구한다는 베트남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배우러 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위바위보 3세번. 왜 3을 좋아? 가위바위보도요. 자, 여기 어르신 한 30명 계십니다.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여러 어르신들 보자기를 내고 제가 주먹을 냈습니다. 또는 제가 가위를 냈습니다. 여러 어르신 30명이 보자기 되고 제가 가위를 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제가 이겨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서양은 여기 30명 보자기 되시고 제가 가위 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보자기가 이깁니다. 왜? 다수니까요. 우리하고 가위바위보 문화가 달라요. 심지어 여기에 29명이 보자기 되시고 제가 가위 냈습니다. 여기 여성 유림분 한 분 계시는데 이 여성 유림분이 주먹을 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칭 파토죠.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분이 견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삼권분립 견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너 가위 냈어도 우리가 이겨 29명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비 문화가 왜 퇴계, 남명, 율곡 이런 분들이 왜 문명에 배치됐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할 말은 하겠다. 이건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명나라 청나라에서도 배울 수 없는 도통의식입니다. 제가 왜 유교를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잃어버린 우리 것을 찾는 거예요.
왜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느냐? 주역에서 양이라는 숫자 1, 최초의 양수, 최초의 음수 2, 합쳐진 3. 그래서 우리는 3이라는 숫자에 굉장한 완전수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가 조선, 고려, 불교도 있었고 도가도 있었어요. 한민족 우리 국민들 어떤 생각이냐면요. 살아있을 때는 유교적으로, 성리학적으로, 유교적으로 아주 반듯하게 효제충신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나의 규범이야. 그런데 꿈은 나도 신선처럼 도교인 도가처럼 저 산에 시원한데 누각에 가서 바둑 장기나 두고 살고 싶다. 꿈은 거기다 도교에다 둬요. 그런데 또 죽어서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고 싶어. 윤회를 꿈꾸고 싶어요. 불교로 또 충성해요. 우리는요, 반만 년 동안 유불도를 다 같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대학 도서관에 가도 일본,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한국 어느 대학을 가도 어느 책을 봐도 어느 저서를 봐도 유불도라고 그러지 불유도라고 하는 책은 없습니다. 도교가 먼저 나와서 도불유라고 하는 책도 없어요. 그런 교수님도 없어요. 왜 그럼 유교를 먼저 하죠? 공자보다 석가모니가 나이가 더 많다고 이야기도 있던데요. 노자가 더 많습니다. 나이도 공자보다. 근데 왜 우리는 유교 문화권은 전부 다 공자를 이슈로 합니까? 바로 이게 오늘 제가 수업할 주제입니다. 나아가서 왜 우리가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유교 전통 문화를 이렇게도 잘 모르면서 손가락질을 해야만 했는지, 그거를 제가 오늘 수업을 하면서 여러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중국의 사마천이 있다고 이제 제가 제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캐리그마, 선언이죠. 독트린, 신념입니다. 마치 종교적 신념처럼 받드는 사마천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자는 아버지 공 흘리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자가 숙량이고 농부라고는 속을도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 농민이고 어머니 안징제 어머니의 아버지, 그러니까 공자의 외할아버지 직업이 장의사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왕족은 아닙니다. 평범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공자는 문묘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성, 지성, 문선왕. 이거 완전히 일개 농민의 아들이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학원에 보면은 진주가 교육도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성학원이 어디서 따왔습니까? 바로 공자 문묘 위패에서 따왔어요. 대성학원이. 지극한 성인, 인문주의를 베풀어 주신 왕. 공자를 누가 왕으로 추대했습니까? 그게 바로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이 왕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사마천이 쓰고 간 이 사서 때문에, 역사서 때문에 진시황이 망한 이후에 한나라가 중국 왕조에서 최장수한 400년 간 왕조예요. 그래서 이 대성지성 문선왕이라는 공자 위패를 만들고 한나라의 황제들은 전부 다 그 한나라 수도에서 산동반도 공자 있는 데까지 와서 제사를 지내고 무릎을 꿇었어요. 공자한테.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 이전에 진시황이 나 황제야. 나 하느님과 같은 존재야. 왕 아니야. 나 황제야. 처음으로 시황제야. 나. 그래서 진시황 망한 진나라 이후에 한나라 유방도 나 황제야. 황제가 농민의 아들이 있는 유폐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완전 혁명입니다. 설사 황제가 나 아파, 몸이 안 좋아,
뭐 천둥 번개가 쳐. 일기가 안 좋아. 공자 제사 때 못 갈 것 같아. 그럼 사신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또 재밌냐면요. 한나라만 이렇게 했습니까? 당나라가 들어서서 당나라 황제도 와서 인사했어요. 불교 왕조인데요. 당나라는 불교 왕조인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신라 나당연합군 뭐 아시잖아요. 불교 간다라 미술. 자, 좋아요. 당나라 망해 송나라 왔어요. 와서 무릎 꿇었어요. 아이 뭐 무릎만 꿇어요? 야야야, 비석이 너무 작아. 비석을 더 크게 해. 송나라 왕조는 이 공자묘의 울타리를 더 크게 했습니다. 송나라 망했습니다. 몽고족이 들어섰죠? 원나라, 말만 탈 줄 아는 애들. 야, 가서 절하고 와. 쿠빌라이, 징기스칸이 못 오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야, 이거 한나라 비석이 요만밖에 안 해? 당나라 요만밖에 안 해? 송나라 요만밖에 안 해? 점점 커지고 있네? 야, 우리 원나라는 스케일이 커. 더 크게 해. 원나라 비석이 더 커졌어요. 명나라 더 커졌습니다. 청나라 더 커졌어요. 마오쩌둥이 야, 공자 다 까부셔. 공자 필요 없어. 그래서 마오쩌둥이 공산당 혁명 일으키면서 공자 비석을 다 깨부르셨습니다.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비석이 다 깨졌어요. 공자묘에 들어가 보면 문을 딱 열면은요, 청나라 비석부터 이제 다시 붙여놨어요. 깨진 거를. 청나라 비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다시 명나라 문을 딱 열면은요, 좀 작아졌죠? 다 붙여놨어요. 또 들어가서 보면 원나라, 몽고애들 비석이 좀 작아졌지만 다 붙여놨어요. 송나라, 당나라, 한나라 비석을 다 붙여놨어요. 공자를 다시 중심으로, 공자 중심으로 가야 아시아가 산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하버드 대학에 간 한국,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요. 위패에 올라간 공자, 그리고 공자 옆에 있는 우리 동국 18년,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승 10명이 죽은 대제학 한 명만 또 못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승 10명도 학자, 대제학, 성균관 대제학 한 명만 못하고, 그런 대제학 10명도 문묘에 배양된 현자 한 명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묘에 모셔진 위패에 계신 어르신 18명은, 이 문묘 배양된 18명은 유자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바로 대성, 지성, 문선왕을 바로 측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자, 제가 바로 그런 유학의 정통성을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선비 유자, 공자 이전에 유학이 있었고요. 공자 이후에 유학이 있었습니다. 일개 농민의 아들이었는데,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마천의 글, 그 다음에 여러 철학서의 글, 그 다음에 일본 가지신행이라는 학자의 글, 그 다음에 중국의 고증학자의 글들 모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선비라고 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선비사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판에는 선비사가 있잖아요. 선비사하고 선비유는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느냐? 선비사는 여기 오니까 이 불빛이 있어서 좀 제가 눈뜨긴 그런데 에어컨이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좋네요. 그 선비사는 말 그대로 장기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장기 드실 때 보면 선비사하고 졸병하고 크기가 똑같으니까 막 바꿔서 놓고 드시는데 절대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선비사는 궁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나라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이에요. 하나를 이야기하면 열을 하는 사람들이 선비사예요. 그래서 선비사 글자가 한일자, 열십자가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건 다 좋은 훌륭한 말씀이기 때문에 길할 길자잖아요. 선비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선비사는 나라에서 옷을 줍니다. 나라에서 가마, 소나타 차도 줘요. 출퇴근하라고. 나라에서 녹봉도 줘요. 선비유는요? 공자 이전에 선비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에 가까웠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정치의 수반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정일치죠. 완전 옛날 시대. 그래서 이 공자 이전의 유자들은 제정일치사였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욕제개고 이 메이크업, 화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 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술도 중요하고요. 그러한 아주 제정일치 사회에서 있다가 공자가 나오면서부터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지? 왜 제사 지내요? 아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공자와 공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제사뿐만이 아니라 망자를 위한, 조상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효제충신하자. 당연히 돌아가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실 때부터 잘하자. 그래? 너 성년이 돼갔어? 공자와 제자들이 쭉 물려다닙니다. 그래서 관례라는 거, 여자들한테는 비녀개자 써서 계례라는 걸 해줍니다. 너 이제 그 꼬맹이가 아니야. 너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너도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머리를 상투를 가지로 올려주고요. 비녀를 찍어줍니다. 아, 그랬더니 공자와 제자들이 갔던 그 마을이 사람들의 행실이 달라져요. 언행이 달라지고, 어때요? 보기 좋으니까 저쪽 마을이 공자가 다녀간 마을로 옵니다. 혼례를 해요. 야, 이제는 이러이러한 거야. 상례 제례를 가서 이렇게 공자와 제자들이 해줘요. 이웃 마을에서, 이웃 나라에서조차도 왕이, 야,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바뀌었어? 야, 우리나라 백성이 왜 자꾸 그 나라 경계를 넘어가? 왜 황하를 넘어가고, 왜 양자강을 넘어가고, 왜 우리나라 백성들이 자꾸 저쪽으로 넘어가? 백성이 넘어간다는 것은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국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국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곧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칼을 아무리 국방을,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데, 백성이 없고 군사가 없고 세금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몰고 갔어요? 공자가, 제자들이 관원상제 예를 가르쳐 주니까 살기 좋은 벼보리가 많은 곳보다도 정신적으로, 야,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십시일반 사니까 좋지 않아? 이렇게 해서, 야, 그 공자 좀 오시라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좀 배우자. 공자와 그의 제자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공자의 제자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들을 바로 선비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유자.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 글자를 보시면요, 공자가 나오기 이전에는 사람 인자하고요, 인간 세계하고 이 비유자지 않습니까? 벼농사에는 물이 있어야 되죠? 벼농사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문명의 발생지는 다 물이 있습니다. 에집트, 피라미드, 이집, 어때요? 나일강이 있죠? 인도, 유프라스, 겐지즈강, 나일강, 우리 한강, 하다못해 한국에서도 여기 남강, 낙동강, 대동강, 다 강이 있어요. 평양에도 사람이 몰려다닙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인간과 비유자, 자연계를 말릴 자, 연결해주는 사람이 공자 이전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공자 이후에는 이 인간과 자연계를 연결해주는 이 제사장이던 사람들이 공자가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설문회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 그래서 이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수실한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태권도죠. 일본인의 국기가 뭡니까? 유도죠. 일본인은 사무라이,
무사계급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사계급의 대표적인 유도를 한자 유도를 뭘 쓰느냐? 바로 이 선비유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아, 우리 부드러운 예를 갖춘 사람들이야. 올림픽 때 저 유도를 좀 좋아합니다만 유도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선수 하나가 그 게임 한 번 하는데 인사 몇 번 하는지 보세요. 매트에 올라가기 전에 인사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심판한테 인사합니다. 선수한테 인사합니다. 잡기 싸움 하기 전에 인사하고 잡습니다. 졌다고 인사합니다. 나와서 인사합니다. 우리 유도 선수들도 예를 갖췄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야기합니다. 선비유자도 제 일이 뭐냐? 아, 그 사람들 관혼상제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기들이 먼저 수신이 돼 있어.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번 가르치고 가면 스며들 유자다. 이 선비유자는 쫙 그 마을의 풍습이 쫙 스며들어. 그래서 풍습이 완전히 바뀌고 효제 중심으로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윤택할 윤자, 져줄 윤자,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윤택한 대동사회가 되더라. 그래서 공자 이후에 이 유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까 선비사자는 궁 안에서만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었다면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이 선비유자는 교육자 계층입니다. 교육자. 지금도요. 선비사들은 어때요? 변호사. 선비사자 씁니다. 스승사자 쓰지 않습니다. 변호사. 돈 있어야 수입료 들어야 일 작업 착수 시작합니다. 회계사. 돈이 들어와야 일 시작하는 거예요. 변리사. 전부 다 선비사자 씁니다. 그런데 이 선비유자는 선비사가 아니라 스승사다 이거예요. 관혼상제를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자는, 공자의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교육자 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사가 아니라 스승사고요. 그래서 교사가 선비사를 안 쓰고 스승사자를 쓰는 건 바로 이 공자와 제자들 때문입니다. 의사, 약사도 선비사자 안 쓰고 이 스승사자 씁니다. 선비들은 옛날에 자기 몸을 자기가 다스렸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어르신들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왜? 바로 지금이야 의사가 돈 많이 벌지만 예전엔 중인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비유자가 공자 이후에는 아까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자 이후에는 사람 인자와 이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경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요와 공급할 때 필요로 한다는 숫자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선비유자라는 거예요. 선비유자. 이 선비유자는 뭐냐? 교육자 계층이고 가정교육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우리나라 요즘 전 진짜 뭐 어르신들이 저 봐도 저거 얘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어제 내려올 때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매려고 딱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KTX 5시 반차 타려고 양복을 아침 입었는데요.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비가 막 서울에 엄청 내리는데 너무 더운데다가 이거 양복 입고 강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복장이 불량합니다만 어르신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복장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인데 요즘 젊은 학생들은요 가관입니다. 예가 없어요. 저는 이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요? 그거는 옛날 20세기, 19세기 이야기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저는 감히 밥상머리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되니까 요즘 젊은 학생들
존댓말 쓸 줄 몰라요. 대드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왜? 어르신들과 대화가 안 돼 있고 배우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을.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는데 숟가락 먼저 들 수 있습니까? 먼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생선 갖다 놓고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심지어 어디 신문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얼굴 마주치지를 못해. 아버지 돈 벌러 새벽에 나가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셔. 어머니 맞벌이에 자식들 학원 갔다가 늦게 와. 토요일 아침 11시에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데 오래간만이다. 부모 자식 하는 이야기가요. 그러면서 엄마 물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카톡으로 엄마 물 딱 3글자 쓰니까 엄마가 또 물 갖다 주고.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데 존댓말을 할까요? 효도를 할까요? 공경할 제자를 할까요? 그래도 대한민국은요, 이 정도지. 제가 중국 북경대 그 신문 실화가 났는데 지진이 일어났던 사천성 들어보셨죠? 거기서 진짜 정말 그 깡촌에서 이 중국인 부모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자식 하나 낳기 운동했잖아요. 자식을 북경대에다 보냈어. 북경대,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대. 취직까지 했어요. 자식이 결혼을 한대. 그래, 바빠서 나 못 가. 그래, 결혼했어요. 그럼 한번 자식 보고 싶어서 북경에 갑니다. 사천성에서 며칠 걸려가지고 북경에 도착해서 이렇게 높은 빌딩에 가서 자식 며느라기를 이렇게 보러 들어갔어요.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공부해. 장하다, 자랑스럽다. 막 싸가지고 온 거 막 주고 하고 밥을 먹었어요, 저녁 때. 한 저녁 8, 9시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초인종 벨이 울립니다. 띵동띵동. 이 밤에 누구냐, 아까야? 그럼 아들이 며느리에게 가서 문을 열으니까 공안이 왔어요. 공안이 뭐냐?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에요. 경찰이 와서 하는 소리가 신고받고 왔습니다. 이 집에 가택 침입자가 있다고. 밤인데 집으로 안 가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 부모를 신고했어요. 실화라니까요. 공자가 태어난 고향이 중국이라면서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에요. 똑같아야 합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요. 출퇴근 안 하니까 자리도 듬성듬 꽉 찼는데 앉아있겠네요. 몇 사람 서 있고. 그런데 어느 노부부가 어르신이 타셨어요. 어디를 가시는지 노부부가 타셨는데 지하철이 움직이니까 쓰러지는 거 막 이렇게 잡잖아요. 자리는 없고. 근데 그 앉아있던 젊은 친구들이 뭐 모임인지 어딘지 젊은 친구들이 막 게임하고 카톡하고 있다가 어르신이 타니까 딱 보고 전부 다 자기 시작해요. 고개 숙이고 졸음 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구나. 자는 척이라도 하는구나. 아까 게임하고 히히닥거리더니 그러더니 더 창피한 건 말도 안 통하는 것 같은 이 새카만 피부의 방글라데시 사람, 저 서남아시아 사람인데 일어나가지고 어르신들 이쪽 와서 앉으시라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그 사람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슴 아픈 건 이 방글라데시 사람이 손가락이 가운데 3개가 잘렸었어요. 붕대로 하얗게 싸고 있어요. 저 그 사람 한국에서 노동하다가 잘렸다고 생각합니다. 방글라데시에 뭐 기계 잘렸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핏자국이 있던데. 돈 벌려고 이렇게 와서 하다가 앉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물어봤어요. 너도 아프고 뭐 피곤할 텐데 왜 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양보했냐? 내가 돈 벌려고 타양말리에 여기 한국에 왔는데 내가 다쳤다. 근데 우리 고국에 있는, 나 고향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서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랑 보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나서 앉으시라고 했다. 제가 유학을 가르치고요. 교수 생활 20여 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말로만 유학의 유기라고 하지만 유기가 뭡니까? 위험할 유자에다가 기회 기자잖아요.
위기는 기회하고 같이 온다. 야구에서도 위기가 끝나면 찬스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않으면, 밥상머리 교육부터 이 유학에 대해서 제대로 심지 않으면 이제 금방 우리 것은 금방 잊혀져 갑니다. 이 유자의 정의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유교 전통 문화를 어떻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공자가 살아생전에 이러한 관혼상제의 교육자 계층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유자고, 저 사람들이 있어야 정말 부국강병이고 정말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마천이가 나 그러면 유자로 가야 되겠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 성이 사마씨입니다. 복성이죠. 제갈공명, 제갈씨가 성이듯이 사마, 직장 이름이에요. 직업 이름이에요. 이 사마담 아버지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망하면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들 사마천한테, 아들아, 너 봤지? 진시황이 한비자 법치주의를 표상했어. 그런데 50년 못 간 최단명한 왕조야.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노자장자로 가야 돼. 야, 아들이 없으면 뭐 남아선호사상 하면 여자가 없으면 내버려 둬. 여자가 필요하면 또 남아선호사상 없어져. 다 자연의 이치대로 가는 거야. 자연이 뭐야? 아들아, 스스로 자자에 그럴련자야. 저절로 다 그렇게 되니까 법으로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공자 맹자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인의예지 어쩌고 그렇게 하지도 마. 내버려 두면 다 저절로 돼. 어때요? 아버지 유언. 우리 유교에서는 아버지 유언이라면 왜 고 이병철 씨 의령에 여기 고택 있지 않습니까? 아들 고 이건희 씨한테, 아들아, 내가 성균관대학교 유교 이념이 나야. 나 어렸을 때 고령에서 이렇게 논어책 책부작에 싸가지고 가면 우리 어머니가 멀리서 이렇게 내다보고 계셨어. 논어책 가지고 가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어버이 친자를 어떻게 씁니까? 나무목 위에 설립자. 멀리 가보면 엄마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나무 근처에 나무 조그만데 거기 엄마가 계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견자가 바로 어버이 친자예요. 엄마가 나 논어책 가지고 가면 이병철 씨, 고 이병철 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 우리 어머니가 아가 가서 많이 배우고 와. 그게 어버이 친자라는 걸 알고 내가 나중에 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 내가 사원 사랑해야 되겠다. 이건희 씨야. 이건희야. 네, 이렇게 딱. 이건희 씨가 어떻게 됐어요? 이병철 성균관대학교 잡았다가 놓았잖아요. 성균관대학교를, 유교 이념을 꼭 잡아야 된다. 이건희 씨 성균관대학교 다시 차지했잖아요. 사마천도 아버지 유언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자장자로 가야 된다. 진시황 봤잖아. 법치 안 되잖아. 노자장자로 가야 된다. 유언을 했어요. 근데 사마천이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노자장자로 가다가는 이거 난리 나게 생겼어요. 그래도 신호등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빨간불 켜지면 이거는 좀 법이라고 하기 전에 규범이라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라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못 가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사마천이가 아버지의 유언도 받아들여야겠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공자와 제자들 관원상제하면 이렇게 부국강병 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사마천이가 했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록으로 남기고 주간에다가 62만 5,600자를 씁니다. 그걸 쓰고 이제 돌아가죠.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 도가 무의자연. 무의자연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저기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가 요즘 있대요. 어쩌다가 봤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도가 무의자연 도가 사상 아닙니다. 무의자연은 이 무자는 없다는 없을 무자가 아니라 이렇게 무자가 앞에 오면 뭐뭐 하지 마라 금지사예요. 인위적으로 뭘 행하지 마라 이거야. 할 유자니까 뭘 하지 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때요? 아버지 사마다미가 자식 사마천한테 유언했던 겁니다. 자, 묵가는 어때요? 아, 저 공자맹자 지혜비 지혜미만 알아. 지새끼만 알아. 저 혈연이야. 야, 겸해주의 해야지. 모두 다 사랑해야 되지. 묵자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관을 지금 관에다 넣지도 않고 거적대기 하나 덮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 아버지 장례도 안 치르고 중생들이여 우리 서로 같이 사랑합시다 하다가 맹자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묵자야 너 뒤 좀 한번 봐라. 네 아버지 삼북도에 지금 구더기가 시신에 구더기가 끼고 있어. 모두 다 사랑할 줄 몰라? 그래도 임마 널 낳아주신 아버지는 묵고해야지. 어때요? 법가 나라만 강하면 다 잘 수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백성들은 골마 쳐들어가죠. 자, 육아는 이러한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첨다한 게 바로 수신자가 치국평천하다. 그래서 사마천이가 육아로 가야 된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조금 배반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도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죠. 그런데 이 공자가 있을 때 그 관원상제를 했던 것들이 진시황이 와서 전부 다 없앴잖아요. 논어책이 없어졌어요. 맹자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땅속에 묻어뒀던 거 파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한문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한문의 특징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쉼표, 마침표가 없어요. 어떻게 느낌표, 물음표가 없어요. 따옴표가 없어요. 누가 어디까지가 누구 말인지도 몰라요. 제가 한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원래 우리가 선입견으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끊어있는 게 상책입니다만 저는 요즘 가방이 크더라고요. 여행 가방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도 한마디 됩니다. 여기 보세요. 1980년도에 마광수라는 연세대 교수 돌아가셨지만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반항을 일으켰다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끊을 수 있습니다. 나느냐 한 여자가 좋다.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런 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셨느냐. 재산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들과 사이가 재산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70의 생자하니 아까 그 붙여쓰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현투를 달아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사마천이가 공자 이야기, 맹자 이야기 이 땅속에 묻었던 거 다시 파놓으니까 막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네. 자, 보십시오. 70의 아들 낳으니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이렇게 쓰고 돌아가셨는데 사위가 이렇게 가산을 전지서하니 모두 다 사위에게 물려주니 다른 사람은 취하지 말라. 그래서 사위가 다 가져갔어요, 재산을. 어때요? 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딸, 누나의 동생, 이 아들이 이제 꼬맹이여서 한문을 못 하다가 서당을 가서 한문을 배우고 나서 누나한테, 매형한테 가서 내 재산 내놔. 어떻게 해석했느냐. 70에 아들을 낳은들 내 자식이 아니겠느냐. 70의 자식 낳을 수 있죠. 가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니 사위는 타인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 어때요? 아들이 싹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교 자체 내에서 공자의 말씀, 논어 해석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관혼상제를 가르친 유학을 사마천은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가 어느 누구도 공자맹자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공자맹자를 인정하게 됐느냐. 바로 사마천의 펜때 하나로. 그것도 제가 지금 잠깐 쉬었다 이야기하겠지만 남근이 잘려서
원래 생식기에서 나오는 피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내시들이나 이 옛날 중국의 5대 형벌 중에서 월령이라고 있습니다. 발을 자르면은 기어라도 가죠. 이 복숭아뼈 있는 뒤꿈치만 잘라냅니다. 뒤꿈치 월자요. 이거 뭐 어떻게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남근을 잘라요. 어때요? 남근 잘린 죄수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뽕나무, 잠실이요. 서울에도 잠실이 있지만 누에 잠자. 이 누에가 이거 뽕잎을 싹싹 먹잖아요. 이 바람이 솔솔 부는 통풍이 잘 돼요. 이 죄수들이 생식기 썩는 이 피를 거기서 말리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고 서늘한 곳에 뽕나무와 뽕잎하고 누에들이 있는데 가서 이 죄수들이 같이 있어요. 이 남근 잘린 애들이. 냄새가 고약하죠. 이게 뽕잎 먹는 누에 소리 삭삭삭.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잠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식해 들어간다. 야근야근 먹어 들어간다 하잖아요. 거기에 죄 지은 강간범들이 와 있는 그 죄수의 사마천이가 남근 강간도 하지 않았는데 잘려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고민을 합니다. 유학으로 가야 되겠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궁형, 아이가 있으면 자궁이고 남자의 이 궁을 잘라낸 형벌을 당했는데 이게 이제 부형이라고 썩을 부자 써가지고 부형, 냄새가 고약해서요.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기를 작성하고요. 사기에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농부의 아들이었던 공자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해석도 아까 제가 사위와 아들의 해석처럼 바꾸면서요.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11시 5분에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집을 비우고 있으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각장애자시거든요. 시각장애자신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를 손을 잡고 어디 다니시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다리를 기부스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앞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는 것을 어머니가 대신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지금 다리가 편찮으시니까 제가 지금 좌불안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르신들 보니까 참 정정하신 게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일상이 다 우리 전통 유교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어르신들을 정정하시다고 그러냐면 정자, 압구정, 정자 이름의 정자가 산에 이렇게 보면 정자를 올려놨잖아요. 팔각정. 그게 우뚝 솟아 있고 반듯하 그래서 정정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보면은 광활루, 촉성루 할 때 눈은 뭡니까? 바깥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대를 세워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라는 것은 바깥이 보이는 거니까 풍류를 즐기는 연애를 하는 곳이 누고요. 각이라고 해서 각은 위아래 이렇게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책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향교에 가보면 존경각, 높일 존자, 경서 경자. 경서 책을 높이는 도서관이다 이거예요. 정조대왕이 너네 선비들 성균관 유생들 공부 안 하려면 그놈의 존경각에 먼지가 수두룩한데 내 옆에다가 규장각 전용 도서관 세워놔. 규장각이죠. 그러니까 누각이라는 건 바로 그거고요. 당이라는 건 명륜당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렇게 땅에다가 세워놓는 강의실이 아니고 땅에다가 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의실이 있고 양쪽에 날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옛날 선생님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무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땅 위에 계단을 놓고 대를 만들어 놓고 옆에 날개를 이렇게 펴놨기 때문에 어때요? 명륜당, 당당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당당해? 그러면 명륜당의 그 당자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이틀을 서울을 떠나서 와 있는데 아버지는 앞이 안 보시는데 어머니가 다리를 다치셨으니 제가 지금 계속 1시간 간격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시는지. 오늘 마치고 빨리 KTX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경상대
후배 교수가 차를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진주역에 사는데 수업 끝나자마자 진주역 가서 차 이렇게 주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어르신들 여기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만 제가 전국 향교 웬만하면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제가 좀 자랑 같지만 그 교육부 장관 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뭐 문광부 상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강의 이렇게 초청 강의를 많이 가는데 제가 성균관 가서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유독 진주 유교명륜대학이 수업 분위기가 정말 여기 누구나 오면 그 교수님들 다 긴장하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긴장하는데 무슨 고3 분위기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원래 이 유교 우리 선배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거든요. 엉덩이로 하는 공부 스타일이 우리 유학입니다. 그리고 뇌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하는 게 깨닫는 게 우리 유교 공부인데 아마 여기 계시는 진주 유교대학 어르신들 수업 분위기가 제가 전국에서 보기에 거의 탑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3학년 분위기 같습니다. 네, 여담입니다. 자, 그럼 바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 50분 있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마천의 특징이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는 알아도 죽은 연도를 몰라요. 대부분 태어난 연도는 잘 몰라도 관에 들어가는 연도는 아는데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사마천이가 감히 유학을, 감히 공자를 내세워 놓았기 때문에 한나라 황제들한테 어차피 죄수라서 남근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그 잘린 경유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죄수인데 내가 공자 농민의 아들을 황제들 보고 야 얘한테 배워 라고 했으니 얼마나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까? 그래서 주간을 남기고 뭐라고 하고 죽었냐? 비사자 났냐? 처사자 나니라. 죽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죽음에 처했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그게 어려운 거야. 내가 할 말 하고 죽겠어. 그래서 52만 6,500자를 쓰고 친구한테 주간을 주고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사마천의 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사마담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합니다. 우리 사마 집안은 태사령을 계승한 가문이다. 사마천이가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중국에 가보면 산서석에 용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용용자에 대문문자. 용이 들락거리는 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역, 괴사도, 효사도 전부 다 용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잠용이니 혈용이니 물에 잠겨있는 용이니까 쓰지 마라. 물용이라 쓰지 마라. 이렇게 용으로 전부 다 표현합니다.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용은 누가 용 보신 분 있습니까? 한비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용을 그리기 쉽습니까? 개를 그리기 쉽습니까? 용 그리기가 쉬워요. 개는 모든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개꼬리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다. 그렇게 똑같이 그려야 되지만 용은 본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그려도 됩니다. 용은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그만큼 상상 속의 동물이고 최고의 동물이에요. 저기 몽골만 가도요. 유목문화에서는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진, 용 빠지고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매응자가 들어갑니다. 매가 12지에 들어가요. 다르잖아요. 이 용문이라는 곳이 바로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의 상징이죠. 그래서 여기에 물고기가 이 계곡을 거슬려서 올라가면 용이 된다. 그래서 그게 등용문이라는 곳이죠. 사마천이 그곳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사마담이 자식한테, 천한테 우리는 태사령의 관직, 임금의 최측근에서 임금의 모든 정치적인 행위 그걸 기록을 남긴 집안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태사령 집안으로부터 쭉 내려왔던 수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물려줍니다. 여기 제가 그냥 간단히 이것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사마천은 단순히 역사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상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 철학을 같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전국시대 때 사마기라는 사마착, 사마기, 사마창, 사마무역, 사마희, 그리고 사마담, 이게 전부 다 사마 집안에서 나온 이 시대별로 이름이고요. 그래서 황하유역의 용문에서 태어난 사마천이가 아버지 유언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마천이가 뭘 생각하느냐? 아버지는 노자, 장자, 무의자연, 도가를 가라고 했는데 주공이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후에 공자가 나오셨고, 공자가 돌아간 지 500년 후에 누군가가 그 뒤를 나와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사람이 나올까? 이거를 계속 창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버지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사약을 먹고 사망할 때 이 사약도 죽을 사자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죽을 사자가 아니라 하사하다, 내릴 사자예요. 임금이 황제가 내리는 약이다. 그래서 사약입니다. 우리 한자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만들어진 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사할 때 드시는 약이 뭐예요? 정로환이죠? 일본에서 만든 약이지 않습니까? 러일 전쟁 때 정벌할 정자, 러시아를 이슬로자로 로스케라고 해서 이슬로자로 했잖아요. 러시아를 정벌하러 갈 때, 정벌하러 갈 때 먹었던 알환자, 알약이 정로환이에요. 한자는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만들어진 한자건 옛날의 한자건 간에요. 자, 아버지 사마담이가 사약을 먹고 죽을 때 사마천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마 집안이 내려왔던 모든 기록물과 붓 하나를 주고 죽습니다. 아들아, 이거를 너가 대서사시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라.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흉노족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나라가.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한 건 몽고인데요. 몽고보다 더 큰 정신적, 토지, 국토적 이 영토를 차지한 게 한나라입니다. 엄청난 왕조예요. 오죽하면 글자도 한자라고 했겠습니까? 한나라 이전에 글자가 있었는데 왜 한자라고요? 다 한나라 때 모든 시스템이 문물 제도가 정비됐기 때문이에요. 공자의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한자로. 근데 그 글자를 한나라 때 와서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그만큼 한나라가 엄청난 왕조예요. 그 한나라가 오직 당하고 있었던 데가 바로 흉노족이에요. 우리 역사도 보면 우리 솔직하게 한사군 설치됐었잖아요. 고구려 땅에 낙랑군, 진봉군, 임도군 있잖아요. 근데 한나라 병사들이 서북 쪽에 흉노족한테만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흉노족한테 장군을 보내는데 사람들이 다 이 이릉 장군을 추천합니다. 60의 노익장이시죠. 근데 황제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60세 노익장이라고는 하지만은 가서 이길 수 있겠어? 그래서 자기 애첩의 오빠 이광희를 보내려고 싶은데 이광희가 졌어. 그래서 이릉 장군이 갔어요. 이릉 장군이 가니까 가가지고 싸우고 이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참패를 합니다. 참패를 했으면 황제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인데요. 어떤 소문이 왔냐? 이릉 장군이 전 부하와 함께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항복 선언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나라에 자기 처자식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흉노족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다. 목숨을 유지하고 살고 있다. 황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야, 이릉 장군의 집안 식솔들 다 죽여. 이때 이 이릉 장군을 변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천이에요. 사마천이가 그러면 이릉 장군하고 무슨 안면이 있느냐? 생명부지한 사람입니다. 생명부지한 사람인데 사마천이가 폐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릉 장군이요, 60 환갑이지만 전략, 지략 모든 게 뛰어나신 분입니다. 뭔가 지략, 계책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낭보가 올 겁니다.
너는 뭐야? 지 애비하고 똑같구만. 저놈을 죽여라. 저놈한테도 사약을 내려라. 대소신료들이 사마담도 죽이면 사마천도 죽이면 이 태사령의 이 수첩을 누가 해독하고 누가 읽겠습니까? 죽이지 마세요. 그래서 사마천을 못 죽이고 궁형을 시킵니다. 사실 돈 조금 있으면 벌금 내고 우리가 그 벌이라는 것은 뭡니까? 형벌이라고 할 때 형이란 건 뭡니까? 여기 칠판이 없죠. 형벌이라고 하는 건 칼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푸집에? 그래서 감옥에다가 넣는 게 형벌이에요. 형이에요. 칼로 뭘 하고 자르고 월령을 하든 남근을 자르든. 벌은 뭡니까? 벌자는 그물에다가 말 쓰면 칼도가 있잖아요. 뭔가 말로 그물에다가 좀 가둬뒀다가 놔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벌금 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천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근이 잘렸어요. 잠실에 가서 허리가 굽어집니다.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내시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시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까 제가 환관 잠깐 썼지만 신하신자에다가 간머리 진면자 썼잖아요. 우리도 갓쓴 신하야. 나중에 명나라 때는요. 환관 유충현이 나와서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냐? 내시가 똑똑하거든요. 그럼 내시가 한자 문화권 동양에서 일어나느냐? 아니요. 천주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직자들이 노래 부를 때. 이 남자의 목소리 시키면 고성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났다는 설도 있어요. 아무튼 내시들이 각 전공이 예전에 그 황제 왕 옆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시들을 각 적재적소에 놓습니다. 그래서 몰락 양반 귀족의 글을 아는 사람들 중에 키가 180 이상, 글 잘 읽고 돈은 없고 몰락 양반 그 자제를 데려와서 내시를 만듭니다. 그 대신에 급여를 주는 거죠. 그 집안에 먹고 살 만큼. 그래서 그 내시를 와서 남근을 잘라요. 수척해지겠죠? 잠실에 가서 몸을 말립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겠죠? 그 다음에 씨름 선수들 못지않게 잘 먹여요. 막 이렇게 됩니다. 180짜리 이상들이. 몸이 이렇게 커지면 이제 어떡합니까? 쌀 한 가마니, 옛날에 한 80kg 됐습니까? 쌀 한 가마니를 끈을 해가지고 여기다 머리에 묶어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묶어서 궁궐을 돌립니다. 궁 바깥에 궐을 돌립니다.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야간 시간에 돌리고 365일 돌려보세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집니다. 쌀을 돌렸기 때문에 쌀가마니를. 이거 하늘을 못 봐요. 내시가. 남근도 없어. 딴 생각 못해. 적성검사에서 너 얘는 사람 이름을 잘 외네. 얘는 숫자를 잘 외네. 얘는 그 사건을 잘 일가견이 있네. 적재적소에 전문 놔요. 대소신료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왕자가 그쪽 글 읽은 내시한테 야 그거 왕이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야 어때? 그거 사실이야? 아닙니다. 구라를 못 쳐요. 나중에 내시 뽑는데 경쟁률이 뭐 30대 1이었다는 이런 중국의 속설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급여를 주니까요. 사마천이는 죄도 없는데 그 내시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릉장군 변호를 하러 나옵니다. 그 죄수가 폐야 너 또 왜 나왔어? 아니 이릉장군 처자식 씨를 말리지 마시고 저 어르신 이릉장군께서 지략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 한나라에 좋은 소식 가지고 올 겁니다. 아니야 너 들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후에 이릉장군이 개선행진곡을 부르면서 백마를 타고 귀국합니다. 다 흉노적을 때려 부시고 왔어요. 황제가 생각하기에 사마천 말이 맞았는데 그 남근 떨어뜨리는 거 다시 붙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천이 이제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아버지 유언은 이거였지만 내 이 몸 이렇게 됐어. 어차피 이 몸으로 글만 써야 되겠어. 원래 옛날에 모든 훌륭한 서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집필됐었어. 나 태사령이 모았던 우리 선조들이 모았던 수첩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자료 가지고 갈 거야. 그런데 유독 공자와 맹자에 관한 자료만 없네. 그래서 이 수레를 끌고요. 사마천이가 산동반도에 갑니다. 진시황이 다 없앴다고 하지만 이 중국 애들의 특징은 뭐냐? 땅 속에다가 묻고요.
우리 한옥집에 벽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 벽장이 있는데 걔네는 복벽이라고 그래가지고 벽장 뒤에 또 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막 숨겨주고 죄수들 숨겨주고 막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책들을 땅에 나온 걸 숨겨놓은 거 전부 다 이제 파가지고 사마천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사관을 쓰고 내가 이러이러게 인간의 역사를 쓰겠다. 공자는 누구고, 항우는 누구고, 유방은 누구고, 여태우는 누구고, 그 앞에 진시황은 어떤 사람이었다. 다 이걸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이만 친구 임소경 이만한테 너 한번 읽어봐. 그리고 내가 나중에 올 테니까 이거 한번 봐봐. 이 주변에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사마천이가 이만을 찾아갔어요. 읽어봤어? 어때? 야, 너 이거 세상에 이거 알려주면 너 죽어. 너 남군 이제 잘릴 것도 없이 너는 그냥 무덤으로 가야 돼. 사마천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너 자네한테만 준 거야. 나 이거 52만 6,500자 또 하나 내가 또 써놨어. 이렇게 또 써놨어.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52만 6,500자 주간회를 가져가고 이거 내가 사라지고 나서 세상에 알려줘. 앞으로 이 한나라 이후에 이 중국은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기록을 쓰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사마천이가 기록을 수집하러 다녔던 행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죠? 여기가 산동반도입니다. 여기 우리나라니까요. 이 산동반도 근처까지 와가지고 공자, 그 산동반도 저기 노나라 있지 않습니까? 노나라 밑에 추 땅, 맹자, 그 다음에 제나라, 가장 잘 산다는 제나라, 춘추전국 시대 때 가장 기록 문화가 활성했다는 제나라, 여기 수도 없이 갔다 왔다 했어요. 연나라, 그 지금 연경, 북경이죠. 사마천이가 직접 실제 있었던 자료를 수집하러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탐사해서 자료를 모으고요. 팩트만 모으고요. 그 다음에 점성술이나 이런 건 가능한 배제시켰습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것들은 넣지 않았고요. 그리고 서술의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기록에 의해서 있었던 것은 사실로 적지만 사실 그런 게 있었을까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영어로는 maybe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논어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불어, 괴력난신. 공자는 괴력난신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공자는 무당을 싫어하셨고 공자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운명론자들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이 사마천도 공자를 추승하는 뜻으로 이런 지필 원칙을 지키면서 책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직 태사공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내가 썼다. 이렇게 썼는데 이 책이 나중에는 태사공이 기록한 거다. 기록할 기자가 그렇게 됐다가 이제 나중에 한 달 후기에 와가지고 사기라는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는 우리 지구촌 인류가 기록을 한 일에 가장 오래된 기록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자, 석가모니 이 동양 철학을 뭘 한다, 동양의 문헌, 한문학을 한다, 그러려면 사마천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 먼저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놨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간에다가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본뜬 글자가 우리가 책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주간의 모양을 본떴다. 이걸 뚫뚫뚫 말아서 이게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책 몇 권, 몇 책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태사공이 만든 이 주간들에 의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이가 이 기록을 남길 때 왜 친구 임소경 이만이 너 이거 남기면 너 죽어. 왜 그랬느냐? 사마천의 본격적인 독트린, 선언, 신념이 여기에부터 드러납니다. 자, 이거는 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은 등급은 아닌데 제가 임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1등급이라고 꼭 1등급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여러 어르신들한테 알기 쉽게 숫자로 했냐면 이 본기라는 것은 나라 또는 황제, 제왕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기라는 것은 사마천이 아무나 여기 본기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나라, 뭐 옛날에 주나라, 그 예전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들만 본기에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 황제, 제왕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컨대 진시황 본기 들어갈 수 있죠? 황제니까요. 그 다음에 이 진나라 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들어섰는데 한나라에서 유방, 한고조 유방 본기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본기를 제일 먼저 놨는데요. 이 본기도 이거 보세요. 12권이에요. 아니 기껏해야 왕조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전국시대고, 그 다음에 진나라, 그 다음에 사마천이 살았던 한나라 딱 5개밖에 없는데 아니 12개나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라명이나 황제 이외에 황제가 아닌 사람도 들어갔다는 게 추측이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항우 본기예요. 항우는 황제가 아니잖아요. 저 밑에 중국 애들이 제일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느끼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은 강남을 우습게 알거든요. 서울은 강남이 부자지만 양자강이 강이거든요. 유일한 강이에요. 강남, 양자강 밑에 있는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이거 원숭이 같은 놈들 아주 조그만 월나라, 월남, 베트남 어때요? 골이 작잖아요. 어? 여기 웃기는 저속한 나라들 오나라, 월나라, 월남, 오나라, 오월동주, 초나라, 항우. 그런데 사마천이가 황제도 아는 항우를 본기에다 넣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고조 유방의 부인 누굽니까? 여태우. 여자가? 황제도 안 했는데? 사마천이가 여자의 세상이 올 거야. 여태우 본기에다 넣었어요. 이게 바로 사마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본기 1등급이라고 했고요. 2등급은 세가인데요. 30권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농부의 아들 공자. 왕들만 들어갈 수 있는 2등급이거든요. 공자 농민의 아들인데 여기 세가에다가 세가가 이렇게 세습 가문의 줄임말이 세가 아닙니까? 왕족이 세습 가문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분봉도 안 받은 공자가 농민의 아들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또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진섭세가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넣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마천만의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1등급 본기서부터 평범한 백성에 이르는 열전, 줄열자죠. 줄을 세워서 뭐 여기 그냥 자객,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이 기록이 태사공서가 조선왕조는 편년차라고 그러죠. 세종 몇 년, 뭐 영조 몇 년, 정조 몇 년 그렇게 연대별로 기록했다면 이거는 기전체입니다. 인간의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기록인 본기의 기자와 기념할 기자, 그 다음에 저 밑에 일반 백성들의 기록인 공자의 제자들, 열전의 전자. 그래서 이걸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 사건 중심을 제가 사마천의 독트린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 진시황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느냐? 아까 본기라는 것은 나라의 이름만 쓰면 기록만 하면 됩니다. 하나라 본기, 은나라 본기, 주나라 본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마천이가 여기에 최초로 황제를 넣습니다. 황제를 넣어요. 사마천이가 뭐라고 그랬냐? 진나라 시황이 누구의 자제인 줄 알아?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진나라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전 정도 되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은 뭡니까? 교통의 요충지죠? 근데 제가 어제 삼가양교 우리
성국장님이 상가영교 강의가 있어서 한번 데려가 주셨는데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주가 교통의 요지가 된 것 같던데요. 뭐 이쪽으로 가면 합천, 이쪽으로 가면 산청, 완전히 사통팔달이 돼버렸어요, 진주가. 뭐 고속도로도 뭐 이쪽 저쪽 다 뚫리고요. 교통의 요충지는 곧 발전을 뜻하거든요. 대전이 어때요? 한반도 전체로 보면 가운데잖아요. 이 진나라가 땅덩어리가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합종, 세로종자, 세로로 있는 나라들끼리 연합하고 연횡, 가로로 있는 횡적이 있는 나라들끼리 연행할 때 진나라가 얼추 그 가운데에 있었는데 진나라의 이 왕의 아들이 자초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장왕이 되는데 진나라의 첩의 아들이에요. 이 소왕의 첩의 아들인데 약간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약간 들떨어졌어요. 멍청한 듯한데 셈은 빨라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 춘추 전국시대 전쟁통의 왕 이 속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상인 여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이 여씨예요. 여부리 들어보셨죠? 여부리가 부인하고 이제 부인이 임신 중이었어요. 있었는데 이 여부리가 진나라 이거 제 사마천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대상인인데 말이야.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말이야. 진나라 땅에 가서 장사를 하면 내 마음대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여부리가 이 자초를 찾아갑니다. 전하, 저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데 제가 돈을 벌면 100원을 벌면 30원을 세금으로 진나라한테 내겠습니다. 자초가 약간 들떨어졌으니까 여부리는 7대3을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자초가 뭐라고 그러냐면 멍청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내가 7이고 너가 3이야. 네가 어떻게 7이고 내가 3이냐? 그런 거예요. 여부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6대4 어떻습니까? 아니야. 결국은 5대5로 해가지고 자초한테 반타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자초가 조건을 내세우니까 여부리가 자기 부인을 후궁으로 갖다 바칩니다. 예전엔 이런 게 있었어요. 전쟁에서 지거나 뭐 그러면 이제 부인을 이제 상납하는. 지금으로선 도저히 믿길 수가 없죠. 그래서 자초한테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여부리가 자기 부인을 상납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을 상납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미 여부리는 자기 부인을 줄 때 임신 중이었어요. 여부리는 자기 자식을 임신한 아내를 줬다니까요. 근데 자초는 또 들떨어졌잖아요. 내 첫 번째 부인한테 자식이 없었는데 애가 안 생겼는데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애가 생겼다네. 근데 애가 굉장히 불러온다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 이름을 바르게 할 정자, 원래 정치 정자는 바를 정자거든요. 정치 바를 정자로 딱 졌어요. 이 바를 정자 이 자식은 누구의 씨입니까? 여부리의 씨잖아요. 이게 훗날 시황제예요. 진시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초가 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크는데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자초를 닮겠습니까? 여부리를 닮겠습니까? 시도도 못합니다. 여부리를 닮아가는 거예요. 생김새가. 주변에서 웅성웅성 야 저거 여부리 마누라가 올 때부터 첩이 올 때부터 배가 불렀어 좀. 근데 우리 왕은 자기 자식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소문이 들어가니까 이 자초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부리가 내 자식인데 쳐다보지도 못하고 도망가요. 도망가. 그리고 에라이 자초도 죽이고 내 자식을 내 마누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과 이 마누라를 챙기려고 여부리가 노예라는 그 자객을 보냅니다. 야, 다 죽여다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돌아가요. 여부리는 이제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어. 근데 이 훗날 시황제, 여부리의 아들. 내가 이 진나라의 왕인데 말이야. 여부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닮아가지? 그러니까 이 진시황도 진짜 아버지 생부인 여부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부리가 죽을 때
저 멀리 가서 여씨, 나 여부리의 여씨가 춘추를 썼다. 노나라 공자가 춘추를 쓰지 않습니까? 역사책, 노나라 역사책. 여씨 춘추를 책을 하나 남겼는데 그 여씨 춘추의 내용이 그거예요. 교훈적인 이야기. 돈, 권력 다 필요 없다. 살아있을 때 이런 걸 좀 이런 걸 교훈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죽습니다. 이 여부리의 자식인 시황제가 아무렴 시도도 못하니까 어때요? 상인의 이 셈법이 빠르잖아요? 나중에 통일하고 나서, 야, 연달아에서 세금을 바치는데 쌀 한 가마니를 가져왔는데 요만큼 가져왔어요. 제 나라는 부자인데 쌀 한 가마니 오잖아요. 이만큼 가져왔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도량형을 통일해야 되겠다. 도로도 폭을 통일해야겠다. 그게 바로 진시황의 업적이에요. 사마천이 뭐라고 그러느냐? 통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앞가슴이 새처럼 나와가지고 소리가 쩌렁쩌렁 으르렁 호랑이 소리가 났대요. 코가 매부리 코였고 샘이 빨라서 도로폭도 말 두 필이 엉덩이가 달 정도로 두 필이 지나가는 걸 바퀴를 놔서 이게 도로폭이 된 거예요. 진나라 이 도로폭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도로폭이 됐고 조선의 도로폭이 됐고 이탈리아, 로마의 도로폭이 됐고 런던의 도로폭이 됐고 뉴욕의 도로폭이 돼서 어느 나라 가도 말 두 필을 엉덩이가 달까 말까한 그게 도로폭이에요. 뭐 뉴욕이라고 해서 도로가 큽니까? 진주라고 해서 도로폭이 작습니까? 이게 바로 사마천이 만든. 그리고 서양에서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어도 진시황의 도량형 통일 때문에 자동차에 힘을 낼 때 마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50마력. 말 250필이 끌 정도로 힘이다. 사마천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시황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본기, 은본기, 주나라 본기, 진나라 본기, 바로 그 다음에 한나라 본기로 건너가야 되는데 아니야. 나라만 이렇게 본기가 아니라 진시황 본기편에 넣어야 돼. 그러나 사마천이가 했던 또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진시황 법을 그렇게 추승했어? 법으로 가서? 그러나 제일 단명한 40몇 년 못 간 왕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절대 권력을 갖고 처음으로 황제가 됐던 시황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반란 일어날까 봐 궁궐에서 나갈 때 그 이 더운 삼복더위에 수레 5개를 놓고 맨 앞에 두 번째 수레, 첫 번째, 두 번째 수레에다가 생선을 올려놨어요. 세 번째 수레에다가 진시황 시신을 놓고 네 번째, 다섯 번째에다가 또 생선을 올려놨어요. 전부 다 가마니로 덮어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파리와 구더기, 왱왱 똥파리 막 시끄럽고 냄새나고 가운데 진시황 생선 썩는 구더기와 파리 속에서 가운데 있고 궐 바깥으로 나갑니다. 백성들이 궐에서 나오는 막 냄새나지 구더기 똥파리들 같이 막 가지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다 고개 돌리죠. 그래서 진나라의 신하들이 몰래 가서 시황제를 묘를 만들어요. 사마천이 뭐라고 그러느냐? 절대 권력을 가진 시황제 진시황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다. 불로초가 아니고요. 불사약을 원했습니다. 불사약을 원해서 진시황이 보냈던 서궁이라는 신하가 여기 한반도 압록강까지 건너와서 제주도까지 가요. 그리고 그 약을 죽지 않는 약을 못 구해서 다시 고구로 가면 나 진나라 시황한테 죽는데 하면서 제주도에서 배 타고 간 그곳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보면 중국이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서귀포예요. 서귀포에서 나 가면 죽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못 구했어요. 사마천이가 절대 권력을 가진 진시황도 죽으면 이렇게 비참히 갔다. 그러나 앞으로 두고 봐라. 진시황이 만든 그 업적, 이 중국을 계속 통일시켜 나갈 것이다. 예언이 됐잖아요.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진시황 본기 다음에 한나라 본기만 넣으면 됩니다. 당연히 한고조 유방 본기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항우를 그 사이에다가 넣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우와 유방이 초한지 요즘 드라마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항우와 유방은 적대적이었지만 항우는 초나라 보잘것없지만 저 남방의 초나라의 귀족의 자제였고요. 왕이었어요.
유방은 농민의 아들이에요.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항우와 유방, 항우는 귀족의 아들이어서 술집에 가면 항우 장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 가보면 사천왕 있잖아요. 등치가 이렇게 큰. 그 항우 장사가 가면 다 이거 먹어 치우고 술값 딱 내고 가요. 유방이 가면 돈 없는 농민이지, 맨날 먹으면 외상이지, 여자 밝히지. 술집 주인은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돈 잘 내는 항우를 좋아하겠죠? 천만에요. 유방을 좋아합니다. 왜요? 항우는 사람이 무서워요. 지 말 안 들면 갖다가 잡아가지고 펄펄 끓는 물속에다 넣었다 뺐다 합니다. 키가 2m인데 항우가. 항우 장사잖아요. 사람을 이걸 팽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삶아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우 앞에 가요. 진시황이 지나가는데 7살짜리 꼬마일 때 항우가요. 주머니 막 전부 다 엎드리라고, 삼촌이 엎드리라고 그러는데, 저기 진시황 간다고 전부 다 엎드리라고 그러는데 항우가 손에다 주면서, 삼촌 사내로 태어나서 저렇게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어? 어때요? 기계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유방은 전부 다 외상인데 왜 주막 주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유방이 오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유방한테 한마디 듣고 너의 말이 너의 말은 이야기 대화가 재밌어. 그래서 유방이 돈이 없어? 내가 내주지. 유방이 이렇게 사람을 끌고 다니니까 통일을 할 만하죠? 관상쟁이가 가면서 여씨 집안에 내 딸을 여치가 있는데, 여치 곤충이 여치가 있지 않습니까? 꽁치자를 쓰는데 여치의 아버지 이 여씨가 관상쟁이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야, 내 딸 어디 뭐 할 만 없어? 야, 저거 항우 아유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사람이 많냐? 저 유방한테 여치를 보내십시오. 야, 저거 호색하냐? 저거 천하의 바람둥이야. 아유, 이 나라의 황제가 될 상인데요. 보냈단 말이에요. 싸움에서는 항우가 졌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이 항우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우민하고 헤어질 때, 그래서 사마천이가 뭐라고 합니까? 항우? 내가 왜 여기에 본기편에 넣냐고? 황제도 안 했는데? 왜? 사마천은 항우를 황제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초나라 왕, 초왕, 황후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항우, 유방을 한번 잡았었어. 당연히 황제가 될 수 있었는데 유방을 한번 다시 풀어줬어. 그게 양후 후한이 됐어. 그리고 항우는 유방한테 다시, 자기의 배신자들한테 다시 다 찍혀서 그 강에 돌아가니까, 그 노인이, 뱃사공이 항우가 쫓겨서 오니까, 우리 이 강, 제가 배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저 강 건너서 우리 초나라로 갑시다. 초나라로 가면 우리 그냥 옛날처럼 울망졸망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전하, 어서 타십시오. 항우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강을 건너서 천하를 통일하려고 왔는데 내 초나라 병사들 다 죽이고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어떻게 밤길을 갈 수 있겠냐? 금이 야행을 해봤자 누가 알아주겠느냐? 차라리 나 여기서, 저기 보니까 초나라에서 같이 놀던 중마고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에 현상금이 붙었으니 내 현상금이라도 저 친구한테 주고 나 여기서 잡히겠다. 한나라 병사들이 그 형벌 이름이 있거든요. 사지를 묶고, 그래서 촥 해서 항우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탔던 오추마, 검은 말, 가마귀 오자 썼던 말달리 추자 오추마, 그 요단강에 들어가요. 오강에 들어가요. 항우가 그렇게 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왕별이라는 그것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사마천이가 항우는 초나라의 왕이 아니라 패왕이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뭐 스포츠에서 패권을 3연패 했다. 그게 패권 패자잖아요.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 버금가는 왕이었다. 그래서 나 사마천이 항우 본기에다가 항우를 넣는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 이후로 중국 몇십억의 지성인들한테 중국을 대표할 사람 한 사람 뽑으라고 하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1등이? 전 공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마오쩌둥입니까? 아니요. 항우가 1위였습니다. 딱 역사에 7년 등장했는데
그 권력과 그 귀족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딱 한 여자하고만 살다 갔어요. 31세에. 그 우미인, 그래서 패왕별희, 우희, 이름이 희였잖아요. 계집이자. 그 우희와 이별하는 그걸 눈여겨 사면초가라는 그걸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역대에 엄청난 연극까지 만들어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항우의 기력을 사마천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유방에 앞서서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마천은 뭘 이야기하느냐? 여기 잠깐만 보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항고주 유방이 천하의 호색한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여치하고 어느 날 이 여치가 여태우가 되는데 이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척희였어요. 척부인. 여기 보세요. 제가 하트를 크게 그려놨죠? 여기 하트는 어때요? 작죠? 원래 척희를 좋아했어요. 아들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여의라고 그랬습니다. 같을 여자 뜻의 자. 우리가 새해 인사를 만사 여의하십시오. 만사 뜻대로 되십시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여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척희가 이 황제인 한고조 유방한테 폐하 내 아들 황태자 시켜줘. 황태자 시켜줘. 빨리 태자 착궁 시켜줘. 알아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여기 부인한테 여태우한테서 난 아들이 있잖아. 얘도 좀 뭔가 해주고 가야지. 그래서 내일 모레 지금 황태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이 한고조 유방이 죽었네? 아니 지금 황태자가 왕의 아들은 세자지만 황제 아들은 태자잖아요. 황태자. 황태자 시켜줬는데 안 해줬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태우가 딱 나와가지고 이게 사마천의 이야기입니다. 너 일로 와. 내 남편 독차지하면서 뭐? 네가 내 첩의 아들이 무슨 황제를 시켜줘? 너 일로 와. 시장 바닥에서 이 척희의 아들 이 여의를 죽입니다. 이 어린 아들을.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리고 척희 너 일로 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꾀를 활딱 벗겨요. 여자를.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다가 안 돼. 이 소가 이렇게 이렇게 물레방아 돌지 않습니까? 그 연자방아를 빨가벗은 척희한테 묶습니다. 그리고 대소진료들 보는 앞에서 돌려요. 깔깔깔깔 웃겠죠? 여태우가 안 돼. 저것 가지고도 내 분이 안 차.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적나라하다. 그래, 애기 나면 붉을 적자, 벗을 나자. 이 적나라한 것을 연자방을 돌렸다가 안 돼. 저거 안 되겠어. 저거 사지 다 잘라. 팔다리를 다 잘라요. 안 돼. 저것이 나를 보고 막 내적으로 야 누나를 도려내. 누나를 도려내요. 저거 나한테 막 말을 욕지거리를 해. 야 뜨거운 숯을 입에다 넣어. 혀가 말아져서 말을 못해요. 안 돼. 저거 그래도 내 분이 안 차. 야 저거 내 똥통 속에다 변소에다 갖다 놔. 그 위에 올라가서 똥오줌을 놔요. 뭐예요 이거? 그러면서 너 죽으면 안 돼? 팔다리 없어, 눈 없어, 혀 없어, 귀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괴물인데 똥통 속에 넣고 너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더 괴롭힘을 나한테 당해야 돼. 막 먹여요. 잘 먹여. 그리고 똥통 속에 넣고 똥오줌 넣고 인돈이 됐어요. 어때요? 사마천은 이 여태우를 위대한 살인자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래도 서리가 돼. 예? 살인의 기술자다. 그래서 이 여태우가 엄청 아들 해제는 정신병자가 됩니다. 효해제는. 그래서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뭐라고 합니까?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죠. 여태우가 다 정치를 하고 한고조 밑에 있었던 신하들 처음 다 갖다가 죽이고 이 전부 다 좀 근친상간도 하고 그래서 이 사마천이 여자도 세계를 주름잡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공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자를 세가편에다 넣으면서 여기 보시면 한고조 유방은 친히 내방을 했네요. 산동반도까지 갔네요. 유방은. 또 현종은 당나라 현종은 문선왕이라는 하사를 내렸네요. 비석에다가. 아까 대성, 지성, 문선왕. 그 다음에 송나라 진종은 지성이라는 걸 넣고요. 원나라 문고족이 대성이라고 해서 원나라 때 와서 대성, 지성, 문선왕.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문선왕이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지성문선왕이었다가 그 다음에 원나라 때 대성지성문선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성학원도 여기서 갖다 놓고, 공자가 논어에다가 15세에 배움의 뜻을 뒀다, 지우학에다 지학사라는 출판사 이름도 나오고, 전부 다 이게 공자한테서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스승 사자 선비 유자고요. 선비 사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묘라는 것은 문선왕 묘다. 그 약자가 문묘예요.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이 지금 이 무덤 묘자의 개념이 바로 이런 거고, 우리가 세종이다, 태종이다 이런 것도 묘잖아요. 묘. 세종이 살아계실 때 세종대왕마마 이거 아니잖아요. 전하 이렇게 했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묘를 하고 그 묘의 이름이 세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마천이 본기편에다가는 황제 진시황본기도 넣고 항우도 넣었어, 유방도 넣었어, 여태우도 넣었어. 아하, 사마천이 이러한 여성 또는 권력자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 그럼 아버지는 어디다 넣지? 정말 공자는 세가에다 넣어서 육아로만 가야 돼? 아버지의 유언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맨 밑에 5등급에다가 백이열전, 관한열전을, 화식열전을 넣습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노자 장자로 가야 돼. 너무나 공자 맹자하면 안 돼. 나 공자를 세가편에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마천이가 공자가 제일 존경했던 백이숙제 있지 않습니까? 의리를 지켰던 백이숙제는 반대로 공자 맹자가 존중했던 주나라를 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이숙제를 고사리만 켜으면서 수양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의 노장사상, 그 다음에 숭고한 절의정신을 세운다 해서 이 백이열전을 열전 70편 중에서 제일 먼저 백이열전을 놔가지고 아버지의 의견을 놔서 견제를, 공자 맹자의 육아들을 견제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어깨에다 힘주고 돌아다닐 걸 사마천이가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바위에서 보가 나와서 견제하듯이 이런 것을 바로 여기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공자 맹자가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면 못 살 수 있잖아요. 강력한 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중과 안영이라는 사람, 관중은 맹자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고 안영은 공자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제 나라의 이 두 신하들을 갖다가, 이 두 신하는 뭡니까? 전하, 어떻게 도덕적으로만 살 수 있어요? 나라도 강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강해야 백성도 강할 수 있습니다. 권력도, 돈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중과 안영을 했던 관포지교의 그 관중, 관한열전을 놔서 공자의 육아를 견제해 놨습니다. 사마천의 독특한 사기의 편집이죠. 그리고 열전이 70편인데 마지막 70편은 사마천 자기의 서문이에요. 나는 어디 용문에서 태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주셨고, 제가 아까 다 했던 강의 내용인데,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쓴다. 그 70편이 마지막 편인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편은 69번. 이게 뭐냐? 재화 화자 번식할 식자에서 화식열전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썼느냐? 앞으로 공자세가 육아의 가르침으로 가야 돼. 그런데 너네 육아의 제자들아, 백이숙제처럼 숭고한 의리정신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배신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한열전처럼, 관중과 안영처럼 부국강병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를 크게 키워야 되는 그런 힘도 배워야 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느냐? 언젠가는 돈도 필요한, 물질주의가 필요한 세계도 올 거야. 내가 그 돈 몇 푼만 있었으면 남근 안 잘렸어. 그래서 재물이 번식하는 거, 공자의 제자 자공이 돈을 어떻게 벌었어? 그 돈도 소중한 데다가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화식열전을 넣어서 숭고한 정신세계와 그 다음에 저속한 물질세계가 오버랩되도록, 또 아버지의 자연무의자연과 공자의 공자세가들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정도로, 그래서 사마천이가 이것을 쓰고 나서 이러이러하게 일만한테 주고 앞으로 이 한나라는 유교의
이러한 도덕 예치로 가야 된다 하고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한나라는 이 유교 왕조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나중에 당나라 때 잠깐 멈췄다가 송나라 때 다시 성리학으로 꽃을 피우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당나라 송나라의 과거 시험을 받아들이면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유교의 도덕 예치주의를 받아들여서 유교가 불교와 도교를 누르는 최고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막판에 제가 좀 말을 빨리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2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